100원만 주세요. 엄마가 아파요. 작은 목소리가 서울역 광장에 울렸습니다. 광장 한 구석에 6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발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100원만요. 아이 한 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낡고 바랜 하늘색 실팔찌였습니다. 3번 꼬아 올린 뒤 양쪽을 교차시킨 독특한 매듭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남자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광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남자가 아이들이 가리킨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눈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여자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왜 아이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돌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이트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한지우였습니다. 흰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접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도 완벽하네요. 주방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가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우와, 이게 그 유명한 요리로구나. 정말 예술 작품 같아.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이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실력자였습니다. 음식 평론가들도 극찬하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셰프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우 씨.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진혁 대표였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오너였습니다. 외식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음식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역시 지우 씨예요. 과찬이세요. 진혁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도 진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우 씨,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진혁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요리에 재능이 있으셨나 보네요. 재능이라기보단 그냥 좋아해서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지우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진혁은 바라보았습니다. 이 토마토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색깔이랑 무게감으로 알 수 있어요. 진혁은 지우의 열정을 좋아했습니다. 지우는 진혁의 따뜻함을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습니다. 진혁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지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늘색 실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예쁘다. 직접 만든 거예요. 나만의 매듭법이에요. 지우가 진혁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진혁도 지우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만의 표시네요. 응, 우리만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사랑해요, 지우 씨. 저도요, 대표님. 이제 그냥 진혁이라고 불러요. 그럼, 진혁 씨.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진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진혁의 어머니 박선영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아들이 요리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리사라고? 네, 어머님. 레스토랑 수석 셰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신분이 어떻게 돼? 고아 출신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대 안 돼. 선영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굶주린 날도 많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레스토랑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아들이 재벌가 딸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아 출신 요리사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점집이었습니다.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감 사주 좀 봐주세요. 무당은 지우의 사주를 보는 척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뭐가요? 이 여자는 남편 복을 빼앗을 팔자예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요? 남편 사업 망하게 하고 건강도 해칠 거예요. 빨리 떼어놔야 해요. 선영은 점집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아들 망치면 안 돼.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떼어놓을까? 그때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며칠 후 선영은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내가 요리사랑 사귄다며? 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 엄마가 모를 것 같아?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왜요? 신분이 맞지 않아. 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지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성실해요. 실력? 그게 뭐가 중요해? 집안이 중요하지.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지우랑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진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선영은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젊은 남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무직자였습니다. 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000만 원 줄게요. 대신 내 말대로만 해요. 뭘 하면 되는데요? 한 여자랑 사귀는 척 하면 돼요.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돼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요. 쉽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선영은 다음으로 사진 합성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뒷골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저 남자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요. 호텔 들어가는 장면으로요. 전문가는 며칠 만에 완벽한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지우와 민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완벽하네요. 선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우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레스토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방 냉장고에 상한 재료를 몰래 넣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졌습니다. 손님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보건소가 출동했습니다. 주방을 조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상한 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재료 관리를 담당했죠? 수석 셰프 한지우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기록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레스토랑 식중독 사고, 재료 관리 부실, 지우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분명히 확인했어요. 상한 재료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진혁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리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진혁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진혁 씨, 전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진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지우 씨. 아니에요. 전 정말로.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손님들이 다쳤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바로 그때 선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이것 좀 봐. 선영이 봉투를 진혁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혁이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우 씨, 이게 뭐예요? 지우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똑같잖아.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성이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지우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혁 씨, 저 믿어주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진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실망했어요.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진혁 씨, 제발 믿어주세요. 지우가 진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혁 씨, 나가주세요. 진혁이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 지우를 보았습니다. 냉소를 띤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하필 지금, 모든 게 무너진 지금. 손이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진혁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떡해요?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에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의 집 앞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한지우 씨죠?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나 좀 봅시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이에요. 지우가 수표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금이에요. 이거 받고 진혁이 앞에서 사라져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진혁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고아 출신 요리사 주제에.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혁이한테는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해요. 재벌가 딸이나 명문가 딸 말이에요. 선영이 수표를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안 그러면. 선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혁이 회사 완전히 망하게 만들 거예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식중독 사건으로 타격 입었잖아요. 거기에 더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이틀 안에 대답해요. 안 그러면 진혁이 인생 끝장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선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수표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진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보았습니다. 진혁이 만들어준 팔찌였습니다. 지우는 팔찌를 풀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한지우예요. 결정했어요? 떠날게요. 진혁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잘 생각했네요. 근데 돈은 필요 없어요.
선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절대 돌아오면 안 돼요. 네.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진혁과 함께 웃던 곳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지우는 서울역 근처 저렴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사했습니다. 짐이 적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배를 만졌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 자격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지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였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서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모아야 했습니다. 아기 용품도 사야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뭐예요? 임신한 사람을 이렇게 일하게 놔두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불쌍하게. 남자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손님이 나갔습니다. 지우는 계산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 또 올 테니까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빌딩 청소를 하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배가 움직였습니다. 아기가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주인이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분만실이었습니다.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에요. 한 명 더 나와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 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지우 옆에 눕혀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아기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분할 납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 후 지우는 아기들을 안고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이 방에는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민주나 미녀가. 지우가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목까지. 지우는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아기들 손목에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이것만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기들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요. 지우는 하루 3군데를 돌았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돈은 물 쓰듯 나갔습니다. 한편 진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진혁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우가 떠난 후 회사에서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체인이 전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만 그를 맞았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손목을 보았습니다. 팔찌가 없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화가 나서 던져버렸던 팔찌.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갔지만 없었습니다. 눈 속에 묻혔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팔찌를 평생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진혁에게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진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 회장님 딸 만나봐. 싫어요. 왜? 예쁘고 집안도 좋은데. 관심 없어요. 진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그 여자 생각할 거야? 이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맞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진혁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예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진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폭설이 내린 겨울밤이었습니다. 진혁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도로가 막혀서 귀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알았어. 걸어서 갈게. 진혁은 차를 두고 걸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봐야 혼자였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틈을 지나 걸었습니다. 100원만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장 구석에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발은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아이 한 명이 진혁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진혁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이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귓볼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였습니다. 진혁의 귓볼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시선이 아이들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하늘색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듭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번 꼬아 올린 뒤 양쪽을 교차시킨 방식이었습니다. 지우만의 매듭법이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광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진혁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눈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6년 전에 통통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진혁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눈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역 광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폭설로 시간이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 한 명이 진혁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진혁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지우의 몸을 감싸고 등에 업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가 그대로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따라와. 등에 업힌 지우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버텨. 진혁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더 빨리.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저 아이들은 누구 아이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2개가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습니다. 진혁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귓볼의 점이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꺼진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진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렴과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이 상태로 밖에 더 계셨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링거 맞으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진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폐렴, 영양실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걸까? 6년 전 헤어질 때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통통한 볼에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혁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낫게 해주실 거야. 아이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좀 먹을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일어나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2개를 뽑아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셔. 따뜻해질 거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코코아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금세 다 비웠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맛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 아이일까? 왜 저 팔찌를 차고 있는 걸까? 저 귓볼의 점은 뭘까?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진혁의 양쪽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혁은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병실, 하얀 벽, 링거줄.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황급히 두리번거리던 지우의 눈이 유리창 너머 진혁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왜 여기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쓰러져서 알아요. 당신이 데려왔다는 거. 지우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혁이 다가가 막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링거 다 맞아야 해. 의사 선생님이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진혁은 멈칫했습니다. 빚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빚?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요?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인데요? 남이잖아요. 6년 전에 이미 남이 됐잖아요. 지우야, 할 말 없어요. 지우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 있어. 잠깐 앉아. 몸 상태가. 지우가 진혁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지우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몇 초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팔찌는 뭐야? 그 매듭은 내가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세상에 팔찌가 그것만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진혁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솔직히 그만해요.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따로 있다니까요. 당신 아니에요.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났어. 아이들이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지? 미안해.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코코아 사줬어요. 맛있었어요. 민혁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애들아, 가자. 엄마 어디가? 그냥 가. 어서. 지우가 아이들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진혁이 뒤따라갔습니다. 지우야, 몸이 그런데 어딜 가려고 그래? 병원비는 곧 갚을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진혁 씨. 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요. 진혁도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귓볼의 점, 그 팔찌, 그 매듭.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지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진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그 팔찌를 만들던 지우의 손놀림을요.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시키던 그 방법을요. 세상에 그렇게 묶는 사람은 지우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훈아, 부탁할 일이 있어. 비서 김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우라는 여자가 있어. 6년 전에 나랑 헤어진 사람이야. 비서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께 일한 지 오래지만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전부 다. 아이들이요? 쌍둥이 남자애들이야. 6살쯤 됐어.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비서 재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우가 실려갔던 응급실 주소란에는 노숙인 쉼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쉼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요? 아, 그 엄마. 쉼터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기 오신 지 석 달쯤 됐어요. 아이 둘 데리고 오셨는데 처음엔 진짜 심하게 아팠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요. 아이들 재울 시간에 맞춰서 잠깐 얼굴 비추고 다시 나가시고요. 봉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절대 쉬질 않으셨어요. 쉬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굶기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 아버지는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엄마가 아빠 얘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재우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청소. 안 하신 게 없어요. 하루에 3군데 다니셨을 거예요. 봉사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내시거든요. 웃으면서 밥 먹이고 동화책 읽어주고요. 근데 아이들 자고 나면 혼자 구석에서 울어요. 소리 안 나게요. 재우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지우의 주민등록 기록, 이혼 후 지우의 주소는 7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고시원에서 고시원으로, 마지막은 쉼터였습니다.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민준, 민혁. 6년 전 겨울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서류들을 들고 진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헤어진 후 위자료는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엔 반지하에서 살다가 계속 더 싼 곳으로 옮겼고요. 진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식당, 편의점, 청소, 야간 일용직, 하루에 3곳씩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주 쓰러졌는데도 병원은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비서 재훈이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진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란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이 6년 전 겨울입니다. 회장님께서 헤어지신 시점과 재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 재훈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 아이들이었어.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동안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 도움 없이요.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면서요. 그런데 자신은 텅 빈 집에서 술이나 마시며 지냈습니다. 진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 행복해 보이는 얼굴. 미안해, 지우야.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빌딩 청소, 하루에 3군데씩 일했다는 기록, 쓰러지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증언, 아이들에게 굶기지 않으려고 자신은 굶었다는 이야기. 진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우는 말하지 않았을까? 임신 사실을 왜 숨겼을까? 6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진혁은 비서 재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재훈아, 6년 전 일을 더 파봐줘. 6년 전이요? 지우가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개입했는지 전부 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다시 진혁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훈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혁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수. 6년 전 지우와 합성 사진을 찍었다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나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돈을 받고 연기한 거라고 합니다. 지우 씨와 사귄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재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재훈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합성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전부 합성입니다. 전문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받습니다. 점쟁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점쟁이도 조사했습니다. 신내림도 받은 적 없는 그냥 사기꾼입니다. 어머님께서 미리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짜신 것 같습니다. 재훈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건도 조작이었습니다. 뭐? 당시 CCTV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주방 냉장고에 상한 재료를 몰래 넣었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전부 다? 재훈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요. 회장님께서 지우 씨에게 주신 5억 원, 지우 씨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어머님께서 중간에서 가로채셨습니다. 지우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방해도 하셨습니다. 지우 씨가 레스토랑에 취직하려고 하면 전화를 돌려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우 씨가 계속 일용직만 전전한 겁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지우의 외도도 사진도 점쟁이의 말도 식중독 사건도 전부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신 거야? 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어머니 댁에. 진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진혁이 사준 집이었습니다. 진혁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진혁아.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선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진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뭘? 무슨 소리야? 선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영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겁니다. 선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조작 남자 자백서, 사진 합성 감정서, 점쟁이 조사 결과, 식중독 사건 조작 증거, 위자료 가로채기 기록.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점쟁이 매수한 남자, 조작 사진, 식중독 사건, 위자료 가로채기. 전부 나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죠? 전부 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진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받고 연기한 거라고, 지우랑 사귄 적도 없다고. 사진도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합성이래요. 식중독 사건도 어머니가 사람 보내서 재료 바꿔치기 한 거고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혁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대체 왜?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 지키려고 그랬어. 진혁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도사님이 그랬어. 내 운을 망치는 팔자라고, 널 잡아먹을 상이라고. 도사님이요? 그 점쟁이, 그 사기꾼 말입니까? 사기꾼이 아니야. 진짜야.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아버지 일찍 죽고 혼자서
굶어가면서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아 출신 요리사랑 결혼하겠다고 재벌가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김 회장 딸이랑 결혼했으면 넌 지금 더 부자가 됐을 거야. 아주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우를 쫓아낸 겁니까? 그래. 그 여자가 내 발목 잡기 전에 떼어내야 했어. 애 생기기 전에.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 생기기 전에요? 그래. 애라도 생기면 끝장이니까. 진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임신했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쫓아냈을 때. 그게 무슨 쌍둥이예요. 남자아이 둘, 지금 6살이에요. 선영이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쫓아낸 지우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반지하에서 아무 도움 없이.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가로챘으니까. 취업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막았으니까. 하루에 3군데씩 일용직 돌았어요. 쓰러지면서도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지금 지우는 병원에 있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제가 지우를 잃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어떻게 어머니가. 선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진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진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진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건. 선영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아,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년이에요. 6년 동안 지우는 혼자 고생했어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요. 내가 몰랐어. 임신한 줄 몰랐어. 정말이세요? 진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우한테 계속 미행 붙이셨죠? 전 이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혁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아. 선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혁아, 엄마 말 좀 들어. 진혁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버텨. 이번엔 내가 지킬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향해서요. 진혁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진혁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왔어요? 할 말이 있어. 진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일어나요. 지우야.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말이야. 왜 말 안 했어? 내 아이들이잖아.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해. 진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했어. 민준이랑 민혁이 내 아이들 맞아. 지우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숨겼어?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뭐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날 배신자로 생각했잖아요. 바람 피운 여자라고.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회사 망하게 하겠다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칠 거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지우야. 아이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당신 아이니까,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진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알아. 다 알게 됐어. 뭐요? 어머니가 한 짓. 남자 사진 합성, 점쟁이, 식중독 사건, 전부 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자료도 어머니가 가로챘어. 취업 방해한 것도 다 어머니야.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머니가 꾸민 거였어.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진혁 씨,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인정하는 줄 알았어. 바보같이 널 의심했어. 진혁이 이 말을 지우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 쓰러지면서도 일하고 아이들 밥 먹이려고 굶고 이제서야 다 알게 됐어. 지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팔찌였습니다. 진혁이 팔찌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당신이 던진 거예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앞 펑펑 내리던 눈, 분노에 휩싸여 팔찌를 바닥에 던졌던 그 순간, 다시 찾으러 갔었어. 근데 없었어. 내가 주었어요. 지우가 팔찌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돌아간 뒤에 주었어요. 눈 속에서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버렸지만 나는 버릴 수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지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채워줬어요. 당신 대신, 당신 사랑 대신. 아이들 손목에 있던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매듭, 똑같은 방식.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 못 해줬어요. 얼굴도 안 알려줬고요. 근데 이 팔찌만은 채워주고 싶었어요. 지우가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한때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 그것만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혁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던졌어. 근데 바로 후회했어.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진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가져갔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지우도 진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진혁이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장이요? 네, 오랜 기간 무리하셔서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급 이식이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제 신장을 주면 안 됩니까? 의사가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진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이시면 우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검사요? 바로 해주세요. 진혁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대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아이들 옆에 앉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진혁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장 적합성이 맞습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진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치율 99.99%. 친자 확인. 민준, 민혁은 강진혁의 친자입니다. 진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맞았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진혁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이들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진혁은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아저씨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금방. 엄마 깨면요? 그 전에 올게. 걱정 마. 진혁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 들어가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이사회 소집해.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전 이사 참석하도록 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 뒤 회사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비서 재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박선영 이사의 비리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서 재훈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비자금 장부, 허위 컨설팅 비용, 점쟁이에게 지급한 회사 돈,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 이 사진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해임 사유입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혁아, 내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진혁은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진혁아, 선영이 진혁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해임 표결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박선영 이사 해임 가결되었습니다.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혁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진혁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지우를 살리는 것.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날 밤 병실에서 지우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하면 안 아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안 아파.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꼭 일어나야 해. 우리 아빠 생겼잖아. 이제 내 식구야.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꼭 일어날게. 진혁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 씨. 진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어디 불편해? 아니, 그냥. 지우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신장까지 주겠다고 해줘서. 고맙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사람이야. 아이들 엄마고. 당연한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수술, 너무 무서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둘 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진혁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꼭. 하지만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진혁이 지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도 봐야 하고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지. 지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욕심도 많아요.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지우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 씨, 응?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진혁은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야. 눈 감았다 뜨면 끝나 있을 거야. 당신도 조심해요.
수술 잘 받아요. 걱정 마. 나야 뭐. 침대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꼭 일어나야 해. 민혁이도 울었습니다. 아빠도 꼭 일어나야 해. 우리 기다릴게. 아이들이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싫어, 엄마.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울면서요. 지우가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민혁아.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엄마.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먼저 들어가고 진혁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술실 아니었습니다. 지우와 진혁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갑니다. 숫자 세실게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는 진혁의 손을 찾았습니다. 진혁의 손도 움직였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간호사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요. 잠시 후 비서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비서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수술 잘 끝났대. 엄마 아빠 다 괜찮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뛰었습니다. 만세, 만세.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진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혁 씨, 지우가 불렀습니다. 진혁이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깨어났어? 응, 괜찮아요? 괜찮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우리. 그러게, 살았어. 진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지우와 진혁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네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와 진혁은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혁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똑같은 가족 티셔츠를 입고요. 아빠, 저거 타자. 민준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저거. 민혁이가 범퍼카를 가리켰습니다. 둘 다 타자. 오늘은 다 타는 거야.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양쪽에서 진혁의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요. 꿈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해? 빨리 와.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가족 곁으로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입 주변에 잔뜩 묻히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자. 진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얼굴을 붙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 속에 네 명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 집이었습니다. 진혁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방이다. 나도. 지우가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혁이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우도 진혁을 안았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였습니다. 한 레스토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식탁?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방에서 지우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홀에서는 진혁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석 테이블에는 민준이와 민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엄마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진혁이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셰프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박이었어. 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지우도 웃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민혁이가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우리 차례야.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말했습니다. 지우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레스토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